역사상 영국 귀족 스펜서 가문의 뛰어난 미모와 패션 감각을 자랑했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조지아나 스펜서와 그리고 여기 있는 다이애나 스펜서죠. 성이 똑같네요. 스펜서요. 맞아요. 두 여자는 같은 가문의 여자입니다. 특히 조지아나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4대 고모뻘 정도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디에서, 영국에서 이 이론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평행 이론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됐죠. 자, 이 두 사람은요, 시기나 나이, 숫자, 이런 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비슷한 인생의 패턴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평행 이론의 대표 사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공통점들이 있냐? 먼저, 조지아나는 영국 데번셔 공작부인 조지아나 캐번디시라고 부릅니다. 자, 이는 그 윌리엄 캐번디시라는 공작의 첫 번째 아내예요. 오케이? 자, 다이애나는 이 조지아나의 먼 약간 증손녀 뻘에 해당이 되는데 두 사람 다 외모가 뛰어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문학과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소셜 여성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명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빠지지 않았죠. 공작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들과도 정치와 문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왕세자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위적으로 그런 곳에 또 왕세자비 있으니까 당연히 참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영국에서 사교계의 최고 명사들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그 조지아나 같은 경우는 이건 영국에서 그 여성한테 참정권이 부여도 되기 전인 아주 오래된 그 시절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정치운동을 전개했던 여성입니다. 1774년 조지아나는 스펜서 가문의 이제 여인으로서 이 당시에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데본셔 가문의 윌리엄 공작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되게 평범한 소녀였어요. 그런 백작집에 있던 그러니까 공작이 더 높은 건가 봐요. 근데 백작집에 있던 그냥 딸내미였어. 물론 왕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 결혼을 통해서 자신이 그 시댁의 권력과 명예를 한꺼번에 가져오게 됨으로써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잖아요.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그랬었잖아요. 자, 다이애나 같은 경우에는요, 1975년 이 그녀의 아버지가 백작 자귀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레이디 다이애나 스펜서라는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업을 마친 후에 잉글랜드 영국 스쿨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유치원 보모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녀를 눈에 좀 두게 돼요. 그래서 찰스 왕세자의 아내가 되게 되는 거죠. 찰스 왕세자가 누구예요? 이름 뒤에 다 붙었잖아요. 누군지 우리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녀도 신분 상승을 하게 되죠. 1982년 다이애나비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했던 결혼식이죠. 이게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될 정도였어요. 물론 조지아나의 결혼식 역시 굉장히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세계 결혼식으로 역사상에 남게 돼요. 엄청난 결혼식을 치르게 된 거죠. 결혼 후에 조지아나는 굉장히 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성미가 있었고 언변도 좋았고요. 그래서 정치계나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정말 당시에 뭐 사교계의 여왕 정도로까지 군림을 하게 되는데 다이애나도 어땠나요? 영국을 정말 대표하는 얼굴이 됐잖아요. 공식적인 왕세자비. 왜냐면 외모도 좋고 패션도 좋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좀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두 여인 다 세기의 여인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불행한 게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남편들은 그녀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특히 데본셔 공작,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지아나의 남편이었던 데본셔 공작은 조지아나와 가장 친한 친구와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베스라는 친구였는데 그 베스라는 친구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예전 친한 친구였던 조지와나와 한 집에 살게 돼요. 그러면서 큰 고통을 주게 되죠. 다이애나는 어땠나요? 다이애나는 결혼을 했어. 그런데 찰스 왕세자가 결혼 전에 사귀었던 카밀리라는 여자와 계속 내연 관계를 유지합니다.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도 되죠. 화려한 생활을 밖으로는 하고 있어요. 외모도 좋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둘 다 머리도 좋고, 그런데 결혼 생활은 너무나 암담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여성이 어디서 또 많은 공통점을 보이게 되고 이게 또 뭐라 그러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냐면 이 비극적인 결혼 생활만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약간 그러니까 당시 이 사람들의 신분으로서 뭐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런 거는 좀 쉬운 이야기들이 아니었을 수 있거든요. 쉬운 행동들이 아닌데 그런 규범이나 어떤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딱 만났을 때 그냥 뒤돌아선 거죠. 약간의 당당함이랄까? 근데 그게 굉장히 버리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당대 남편을 통해서 자신을 물론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지만 당시 남편들이 권력과 뭐 돈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 자기도 그것벌로 인기를 얻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새로운 사랑이 자신을 찾아오게 됐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조지아나 같은 경우는 젊은 정치를 하고 있던 찰스 그레이와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이애나 또한 왕실에서 이혼이 안 된다, 뭐 왕실 사람이니까, 왕세자비니까 여기에 맞서서 당당하게 찰스 왕세자가 이혼을 선언하고 후에 이집트 출신의 백만장자인 모하메드 알파예드를 만났다고 하죠. 이게 사실 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스캔들일 수 있지만 그녀들한테는 더 큰 것을 버리고 자신의 삶과 사랑을 선택한 그런 결정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 영국 역사상 영국을 뒤흔들 만큼 큰 스캔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 둘의 공통점입니다. 근데요,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두 사람이 뭐 똑같은 인생을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반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두 사람 다 집안이 좋으니까 부유층끼리 이렇게 정략 결혼이 맺어졌잖아요. 그니까 둘 다 뭐 약간 갑작스럽게 신데렐라가 되는 뭐 그런 거지. 그건 뭐 집안이 비슷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원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좀 원래 외롭고 아주 괴로워하는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집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니 바깥으로 정치적인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거에 매진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게 되는 거고.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양쪽의 남편들이 그녀들에게 큰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도 평행이론의 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게다가 이 두 사람 다 어쨌든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사랑이라는 걸 못 해본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이혼을 결심했다는 건 너무 사람들이 당연히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엄청나게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진 않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끼워 맞추기 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평행 이론은요, 여러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디바제시카가 만들어 온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평행 이론을 다뤄달라라고 했지만 저는 너무나 미스테리니까 막 편협하게 평행 이론은 마치 정말 진지하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다 정해진 것처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온 거고, 마지막 편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냐고요? 풀어볼게요.